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논평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논평 제목은 정말 너무 좋은 제목들이 많아서 딱히 어느 제목을 썸네일 한복판에 박아 넣었으면 좋을지를 한참간 망설였습니다. 먼저 이 썸네일 제목부터 좀 봅시다. 다시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 누구에게? 더 말할 것 없죠. 바로 안철수 대표님에게 오고 있는 이 별의 순간,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한참 가까이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별의 순간이 너무 찬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별의 순간이란 이 말 자체가 좀 식상하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바꾸어죠. 나경원이 놓친 천은 안철수가 반드시 잡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천원이고 무엇이 별의 순간이겠습니까? 저는 머리에 가시황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시간을 가리켜서 별의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때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후에 그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개변시켰던 것 아닙니까? 핍박을 받는 자에게 영광이 있나니,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핍박을 받는 자와 그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인류의 심판은 때로는 긴 시간을 들여서, 또 때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라는 망망한 대해 속에서 왕조가 수십 번씩 바뀌곤 하였던 그 수백 년도 그야말로 날아가는 쏜살처럼 한순간이 비유되기도 하는 때가 아닙니까? 그 쏜살 같은 순간 속에 또 어느 한 순간 속에서도 별은 계속 반짝이고 있는 겁니다. 별이 결코 날아가다가 부스러 떨어지는 그 유성처럼 어느 한 순간 동안에 잠깐만 반짝하고 빛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별은 계속 빛나고 있으며 천체에서는 그 별들 속에 가장 작은 별이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는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 별의 빛을 스스로 발견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발견하고도 그것이 별빛이 아닌 개똥벌레인 줄로 잘못 알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다시 또 개똥벌레를 찬란한 유성으로 오인하고 그 별을 쫓다가 호수물에 텀벙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기서 나경원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나경원에게도 그 찬란한 별의 순간이 불과 10여일 전에 나경원이라는 이 보수파의 여성 정치인, 비록 나경원을 가리켜 그는 오연식의 화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 보수파 진영 안에서 나경원은 거의 20년 가깝게 나경원이란 자기 이름 석자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다가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별의 순간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죠. 그 누구에게나 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그 기회를 포착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을 뿐인데, 그 진정한 별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의 함의는 우리가 제일 멀리 기원전의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례까지도 들 것 없이 바로 불과 1년 전에 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보완할 수 있듯이, 인간은, 그리고 정치인은, 그리고 좀 더 큰 정치인 내지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핍박, 그리고 그 핍박에 대한 저항, 물론 그 저항의 결과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핍박이 정당한 핍박이 아닐 때는 그런 핍박을 감행하는 절대 권력자와 그의 무리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차피 반드시 전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군주민수라는 사자성어,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그 물이 배를 띄우는 것이고, 또 그 물에 의해 배가 전복되기도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역시 핍박받았던 윤석열,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을 핍박했던 문재인이라는 배를 전복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을 물에 띄워주었는데, 그 윤석열이 다시 또 그 간신 장제원이 표현을 그대로 둔다면 유능한 군주가 되어서 주변에 장제원 같은, 이철규 같은, 그리고 박수영 같은 이런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사실상에서는 눈과 귀와 코가 다 멀어버린 상태에서도
이 간신배들이 어떤 식으로 윤석열을 속여넘기고 있느냐면, 저 안철수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가 간신배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홍군이란 소리가 아니겠느냐고.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몇몇 핵심 관계자들 보기에 대통령께서는 유능하신 군자시니까 때문에 우리도 간신일 수가 없다는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자천타천으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심평 교수의 SNS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그 문장이 말미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민심을 하늘같이 받들어야 한다. 하늘같이. 그러니까 민심이 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은 지금 세상에서 윤핵관을 간신의 대명사인 양 보고 있는 민심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으면 한다. 민심은 곧 천심인 법인데 어느 누구든 여기에 대항하려는 모습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게 그 심평 교수의 SNS에 들어있는 원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장제원 본인은 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왜 간신이냐? 내가 간신이라면 윤 대통령은 그럼 홍군이란 소리냐?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은 유능한 군주시고 그런 유능한 군주 곁에 간신이 있을 수 없다. 이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심평 교수의 말씀을 그대로 빈다면 민심이 이미 장제원, 이철규, 박수영 같은 이런 자들을, 이런 윤핵관들을 간신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민심이 바로 천심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대통령의 멘토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지 말라고 말입니다. 민심이고 천심이니 이미 천심이 윤핵관들을 간신히 맞다고 보고 있다면 그건 간신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그 간신 장제원이 말을 빈다면 그런 간신들한테 둘러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유능한 군주가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혼탁한 홍군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즉 간신 장제원과 그 어리석은 홍군 윤석열과 그리고 그들의 멘토 심평 교수, 이분들 스스로가 모두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한 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이런 자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들 자신이 발가리처럼 꼭두각시처럼 그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 집단을 만들기 위하여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그리고 제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 김기현이라는 이런 바지사장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그 집단적인 광기와 횡포, 바로 그 광기와 횡포 앞에 이미 이준석이 날아갔고 유승민도 날아갔고 또 이어서 나경원도 날아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마디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꼭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퍼런 백주 대낮에 그야말로 시퍼런 칼을 든 날강도들이 달려들어서 나경원이라는 한 여성 정치인의 배를 찔러서 말이 돌아가고 혀가 빠져나올 때까지 끝까지 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숨이 조금은 더 붙어있는 것 같으니 다시 또 50여 명의 그 초선의 발발이 부대들까지 무조건 달려들어 몽둥이로 찜질까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출마하고 나발이고 그냥 그대로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나경원이 배를 찔렀던, 그리고 그 나경원이 뒤통수를 후려쳤던 칼과 몽둥이들에 묻은 피가 아직 굳지 않았는데, 바로 그 배후에서 그 칼과 몽둥이를 사주했던 김기현이 이번에는 온 얼굴에 웃음을 쳐바르고 두 손에는 연포탕까지 끓여들고 나경원을 방문하러 간 겁니다. 가서는 뭐라고 지켜올리느냐면, 당신이야말로 지난 20여 년 동안을 자기들이랑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런 진정한 영웅, 진정한 동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죽지 않고 숨이 붙어있다면 이제라도 나와서 자기들이랑 손잡고 자기가 다시 또 안철수를 잡는데 너도 한 힘 보태달라는 이것 아닙니까? 와, 살인마귀가 사람을 죽일 때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뭐가 다르죠? 이게 바로 김기현이고, 그 김기현을 밀고 있는 윤핵관들이고, 그 윤핵관들이 뒤에서 이미 홍군이 다 되어버린 이름하여 간신들로부터 유능한 군주로 칭송받고 있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이 보수파의 대표 정당인 국힘의 80만 당원들이 과연 모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을까요? 물론 저는 100% 역풍이 불고 있으며 그 역풍이 분노표로 바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풍과 지금 한창 용감하게 맞받아가고 있는 심평 교수의, 이걸 한마디로 하면 공갈이고 협박이 맞죠. 이를테면 역풍아 분노야,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유능한 군주이신 윤석열은 차라리 이 당을 탈당하게 될지도 몰라. 이게 그래 공갈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면 또 뭐죠?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그런데 저는 대통령 본인이나 또는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합니다. 실명도 밝히진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기사에 나왔잖아요. 안철수 당신 계속 윤한연대 이런 말 하지 마. 윤은 대통령이고 안 당신은 그냥 일반 국회의원인데 설사 당대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열상 동급도 아니고 웬 놈의 연대 같은 소리 자꾸 하느냐고. 다시 또 하면 엄중경고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자, 이 엄연한 상권 분립에 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당대표는 동급이 아닌데 왜 자꾸 연대 소리를 하느냐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당대표는 대통령이 부활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다 더해서 대통령의 마음이 100% 대통령이 지목하고 있는 그 발발이 후보한테가 있는데 왜 다른 후보들이 함부로 윤심을 파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지율은 그 발발이 후보 김기현이 계속 안철수한테 뒤지고 있으니 이번엔 또 대통령의 멘토라는 자가 직접 나서서 너희들한테 이 정도로까지 알려졌는데도 계속 안철수의 지지율이 발발이 김기현보다 더 높게 나오면 그럼 대통령은 탈당까지도 불사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 국민과 당원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대통령실에서는 또 어떤 관계자가 나와서 뭐라고 의견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진짜로 탈당하고 분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대통령실에서까지도 나서서 이 심평 교수의 위협과 공갈이 되고 혹시 맞장구를 치진 않을까요? 우리는 밤마다 설마 아니 설망이 하잖아요. 이 윤핵관인 무리들이 이준석을 때려잡고 유승민 때려잡고 다시 또 나경원까지 때려잡을 때까지만 했어도 계속 설마 아니 그렇게까지야 이래봤던 것 아닙니까? 그래 좋아, 나경원까지도 그렇게 때려잡았다 치고, 그러나 안철수야 최소한 이 정부의 출범을 위해 대통령과 단일화까지 했던,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함께 나서서 공동정부까지 약속했던, 그래서 이 정부의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분인데 설마니 안철수한테까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런 게 다 빗나가고 말았잖아요. 설마 하다가 결국 설마가 사람 잡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하게 오랜 오로지 한국만의 속담이더라고요. 결국 보세요. 뱀파이어가 한 번 피맛을 보고 나니 자기 친부모고 새끼고 없잖아요. 무조건 달려들어 목부터 물어뜯잖아요. 피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기들 앞에 보이는 물어뜯어야 하는 대상자만 생기면 뱀파이어들은 그야말로 사생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입니다마는 만약 또 안철수까지 잡아먹고 나면 이 뱀파이어 윤핵관 무리들이 거기서 멈추게 될까요? 못 멈추죠. 그 뒤에는 다시 또 황교안이 될 수도 있고 천하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모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대상자는, 물론 거기에 김기현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조리 다 물어뜯어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어뜯는 방법도 얼마나 치졸하고 너절하고 또 그리고 수준이 낮은지는 뱀파이어들에게도 못 미치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들에서 보면 뱀파이어들은 갑자기 길다란 덧니를 드러내놓고 사람이 목을 물어뜯기 전까지는 절대로 뱀파이어인지 아니면 정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위장하고 철저하게 정상인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윤핵관들은 어떠합니까? 심평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둔다면 이미 민심이, 그리고 천심이 장제원, 이철규, 박수영 이런 몇몇의 윤핵관 무리들을 간신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도 이 간신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느냐면, 우리가 간신이면 그럼 대통령은 홍군이란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대통령은 유능한 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군주는 절대로 곁에 간신을 두지 않는다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평 교수는 민심이 천심이 모두
이 윤핵관들을 간신이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왜 민심과 천심 앞에서는 그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그러죠?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간신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간신을 곁에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유능한 군주인 것이 아니라 홍군이죠. 이게 바로 장개원의 논리고 심평의 논리가 아닙니까? 바로 이처럼 겉으로는 유능한 군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에서는 홍군인 윤석열과 역시 입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간신일 수 있느냐고 우리를 간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홍군이라는 소리와 꼭 같다고 항변하고 있는 그 장제원이나 이철규나 박수영 같은 자들의 그 논리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심평 교수의 역시 그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윤핵관을 간신으로 보고 있다는 그 논리 그대로 이걸 여기에 적용하면 바로 윤 대통령은 홍군이고 이 홍군을 둘러싸고 있는 장제원, 이철규, 박수영, 이용 같은 자들은 민심과 천심이 지목하고 있는 간신들 아닙니까? 이런 홍군과 간신배들에게 지금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는 안철수.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마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어쩌면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밤에 몰래 이불 속에서 웃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다시 또 나에게도 이미 10년 전에 한번 놓쳐버렸던 그 진정한 별의 순간이 이렇게 미리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복하게 찾아와 주실 줄이야. 한마디로 하면 그야말로 천운이 눈쿠채로 떨어져 내린 것이죠. 제가 만약 안철수 대표님이라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울 것 같습니다. 당대표 그건 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신배들한테는 유능한 군주로 떠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민심과 천심이 그들을 간신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신들에게 유능한 군주로 떠받들리고 있는 군주는 100% 200% 벌거벗은 임금이요 문과기가 다 멀어버린 홍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건 그야말로 3살 먹은 아이들도 너무나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닙니까? 이런 행편자에게 속아서 그 종이 쪼가리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했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에서는 종이 쪼가리보다도 못한, 겉으로는 덩치만 컸지 사실상에서는 그 흉금이 그야말로 한치짜리의 닭가슴이나 짜게 다리를 빻는 윤석열에게 속아서 무슨 놈의 공동정부가 단일하고 이런 걸 모조리 다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런 더럽고도 미스군 인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 크게 한몫했던 안철수 대표님의 그 국민들에게 지은 죄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죄를 속죄할 때이고 그 죄값을 받아야 할 때인데 그것이 거꾸로 지금 별이 순간이 되어서 천운이 되어서 넝쿨채로 안철수 대표님 앞에 떨어져 내린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희 이 논평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만약 안철수 대표님과 직접 연락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안철수 대표님 측근에 계신 분들에게 이 논평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저희 이 논평 속에 지금부터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면 안철수는 처절하게 부딪히고 처참하게 짓밟혀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서 두 번째 낙인문을 기대하지 말라. 꿈깨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당당하게 맞받아 나가시고 처절하게 부딪히시며 결과에 가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처참하게 짓밟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되 항상 얼굴에서는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안철수 대표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가 난 모습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따뜻한 미소가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 강신업이라는 자는 안철수 대표님을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경찰이 과연 그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 더해서 무슨 세간에서 떠돌고 있는 것처럼 알렙에 대한 세무조사 이런 등 별의별 오만가지 핍박을 다 가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안철수 대표님을 주저앉히려고 들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작동될 것입니다. 그런 핍박들을 모조리 감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짓밟히십시오.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작은 책으로 태산에 도전하는 알바트로스 마냥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뻗쳐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윤석열이라는 더럽고도 미스꾼, 물론 그 간신배들이 눈에는 유능한 군주이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심평교수의 말씀을 그대로 빈다면 이미 민심과 천심으로부터 간신으로 규정당한, 그래서 그 간신들이 떠받들고 있는 더러운 홍군이 되어버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크게 한몫 기여한 안철수 대표님의 그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대로 이 몇몇의 윤핵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민심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한 이 정권은 100%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철수 대표님께서 압도적인 다수표로 당대표가 되어서 이 당의 80만 당원들과 함께 망해가는 정권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각각 50%로 봅니다. 이 보수파 국힘의 80만 대다수 당원들이 진정으로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이번 전대에서 만약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대통령 주변의 간신배들을 척결하고 그 간신배들이 부추겨 세우려고 하는 꼭두각시 김견을 낙신시켜버린다면 그 예시를 몰아서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다시 또 두 번째 그 이준석, 황교안이 꼴이 날 각오를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만약 이 80만의 당원 대다수가 그 심평 교수의 말대로 과연 대통령이 어쩌면 탈당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과 공갈에 겁을 집어먹고 모조리 윤핵관들의 꼭두각시 김기현을 당대표로 축해 세운다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간신배 무리들과 타협을 하거나 또는 함께 손잡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영영 죽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지 않고 사는 길, 그건 바로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싸우는 길에서 처절하게 부딪히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별의 순간을 잡는 길이고, 지금 당장 넝쿨째로 발등에 떨어지 내린 이 좋은 천운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부둥켜 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좋은 길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저것만치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런 별의 순간, 천운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